는 우리가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아파트나 뭐 다가구주택 같은 데 입주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선순위로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즉 대항요건은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죠. 왜? 이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이 5억 정도 가는데 사실 내가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당신 전세보증금이 뭐 3억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선수로 1억을 대출 받고 자네가 이 임차인님이 3억을 해도 4억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전입신고를 뺐다가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전신고 돼 있는 상태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이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하면 일들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제가 분석해봐. 제가 이제 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하느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보니까 대체로 무상거주 확인서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거주 확인서. 확인서는 내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채무자가 임대인, 즉 소유자가 채무자죠. 돈을 대출받을 때 경매를 신청했을 때 내가 그 경매 절차에서 내 임차보증금 갖고 당신보다 선순위로 배당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리신고 배당 요구. 그래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해소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 무상거주 확인서는 내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항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 주택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절차에서 내가 권리신고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이러한 권리분석 및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이 요청으로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제출. 이번에는 뭐냐면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효력이 없겠죠. 효력이 없어요. 또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임대인에게 알려줬지만 작성을 임대인이 작성하면서 두루뭉실하게 했다더면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첨예한 이 사례와 이 사례 사이에 중간에 첨예하게 다투는 거는 이제 변론을 하고, 이제 일단은 임대인이 요청으로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을 때의 이 효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거 사례에서 이렇게 1번 임대인이 요청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게 나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을 때의 그 법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금융기관, 즉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거주 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때 시 또는 경매 신청에서 경매 신청 시 배당 또 그 제3자 경매 신청으로 배당받는 방법 아니면 금융기관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 직접 유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그럴 때는 금융기관이 그 직접 낙찰받기도 하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 직접 경매를 신청한 배당 요구하는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대항력 없습니다. 또 직접 본인이 낙찰받는데도 마찬가지고 제3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해도 임차인은 이 근저당보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수령한 금융기관에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수령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배당 절차도 후수리가 되고 나중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는 사실은 경매 절차에 밖에서 나는 사실은 이제 우선 변제권 있는 담보물건이다 하면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러한 경우는 이번과 같이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할 때에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수령한 근저당 거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낙찰받는 경우도 명도를 낙찰자 금융기관이 직접 낙찰받고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인도명령을 제기하면요,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졌죠. 그러나 과거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 낙찰자가 발생했다. 낙찰자가 있는데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겼다. 또는 그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제3자 같은 경우는 인수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팔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차 계약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신뢰하고 대출해줘 가지고 채권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해서 인정해줬죠.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는 제3자에는 어떻게 했냐. 제3취득자 즉 경매 절차에 낙찰받은 사람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작성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권리신고 배당 요구 전까지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면 그러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있다. 제3취득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왜냐면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해진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거지 새로운 제3취득자에게까지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전까지거든요. 근데 최근은 판례를 어떻게 바뀌었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결국 뭐냐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금융기관이 낙찰받거나 배당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이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낙찰받는 상태에서도 낙찰받았는데 배당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사례가 발생했냐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 이게 작년에 판례가 나오고 이제 어떤 사례가 왔냐면은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죠. 뭐 홍길동 임차인이 임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1억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10일부터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2015년 8월 10일 날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이 국민은행 은행은 제가 그냥 가명으로 쓴 겁니다. 실제 금융에 쓴 게 아니고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 3억 원을 대출하면서 채권 최고에 3억 6천만 원을 갖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임대인이 대출을 3억 원을 받으려고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거다. 그러면 금융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임차인한테 찾아갔죠. 이 아파트가 5억 간다. 임차인님은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니까 5억을 합쳐도 4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 5억이면 지금 올라가는 추세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임차인님이 임차인 홍길동이 사람이 좋았나 봐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거죠. 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서 누가 금융기관에 제출한 거죠. 이러한 절차에서 이제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국민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죠. 여기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 홍길동이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했죠.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다. 임대인이 요청해서 무상거주 작성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당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는 1순위로 홍길동이 1억 원, 2순위로 이제 국민은행이 한 2억 배당을 받고 1억을 손해보게 된 거죠. 사실은 또 이거 이외에 다른 채권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이 국민은행이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그냥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국민은행이 2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이외에 다른 세금도 있고 뭐 조세세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어떻게 했냐? 임차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과 제가 설명드린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1심, 2심, 3심에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냐? 임차인이 배당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전부 금융기관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배당을 하나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런 상태에서 낙찰자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 상에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인도 대상이다 또는 공매에서는 명도 대상이다 이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인도 명령을 해주고 강제 집행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보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면 이렇게 선순위라고 말소해 준 걸 이전에 갖췄어도 이 사람은 대항력 없고 인도명령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또 법이 맞는 것이 그게 그렇게 판결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됐냐면 이 근저당권자를 해하게 되죠. 그러면 근저당권자 결국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손해가 발생하죠. 이 사람은 그 무상거주 확인서를 쓰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거로 생각해서 자기가 매각되면 1순위로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대출할 때는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하고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요구해서 이와 같이 1순위로 배당받는 게 되면은 이 선순위 채권을 무상거주 작성해준 선순위 금융기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가 1순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못 받게 되니까 낙찰자가 인도명령 시행하는 데에서 인도명령을 거부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명도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주택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나왔죠.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은 금융기관과 임차인 간의 문제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또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도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세대원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 요구하였다면 대항력 없었습니다. 그다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현황 조사와 법원의 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은행기관의 경매 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한 임대차 조사에 자신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이를 분명히 한 이상, 대항력만 주장하더라도 또는 권리금 배당 요구한 이상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 대법 86다카 1852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대항력이 없도록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무상거주 확인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가끔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이제 가짜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꽤벌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제 그 위임장과 또는 위임령 인감증명 첨부해 가지고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했다면 그것이 허위로 판결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임차인이 직접 작성했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위임장과 또는 위임령 인감증명이 첨부돼서 작성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좀 전과 같이 이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도 받지 못하지만 낙찰자도 인수하지 못해서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인도명의 신청하는데 거부할 수 없다는 것 갖다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경매 절차에서는 이런 부분이 따르면 낙찰받아도 되는 거예요. 인수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임차인이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했다면 자기 임차권을 갖다가 전세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해주면 안 됩니다. 임대인은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할 때는 알람방구 끌지를 모르지만 벗어나면 작성해서 제출해서 대출 받고 나면 남을 나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죠.